윤 당선인이 오늘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도시락 오찬 회동을 가졌는데요. 역시 최대 관심은 인수위원장직을 안철수 대표가 맡을지 여부였습니다. 회동을 마친 뒤 안철수 대표는 국정 현안을 논의했지 인사 논의는 없었다며 국정 전반 현안에 대해서 함께 논의했다고 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엄윤주 기자. 네, 국회 스튜디오입니다. 네, 윤 당선인, 안 대표와 당사에서 도시락 회동을 가졌는데요. 무슨 이야기를 나눴다는 겁니까? 네, 낮 12시 반부터 시작한 윤석열 당선인과 안철수 대표의 도시락 회동은 2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애초 두 사람은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오찬 회동을 할 예정이었는데요.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코로나19 신속항원 검사를 했더니 양성이 나왔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양측의 합의로 장소가 바뀌면서 회동 시간이 애초 계획보다 30분 정도 연기됐습니다. 다행히 윤 당선인과 안 대표 모두 자가진단 키트 검사에서 음성을 받으면서 배석자 없이 단 둘이 도시락 회동을 한 건데요. 조금 전 회동을 마치고 나온 안 대표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인수위직 관련해서 어떻게 얘기 좀 나누셨습니까? 오늘 인사에 대한 이야기는 나누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은 2시간 넘게 지금 회동하신 것 같은데 어떤 내용들 얘기하셨습니까? 국정 전반 현안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같이 도시락 식사하면서 지난번에 약속했던 그런 국정 전반 현안에 대한 의논을 하자 그렇게 제안을 해주셔서 이렇게 찾아오게 된 겁니다. 자신이 인수위원장 후보로 거론되는 것에 대해서도 안 대표는 아직 이야기를 나눠보지 않아 말하기 힘들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이런 가운데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오는 일요일 13일까지는 인수위원장을 인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인수위원회 출범을 앞두고 굉장히 바쁘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어느 정도 진행된 겁니까? 네, 오늘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오찬 회동이 연기된 사실을 알리면서 인수위원회에 대한 대략적인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먼저 당선인실은 금융감독원, 인수위원회는 금융연수원에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인수위 행정실장은 후보 시절 비서실장을 맡았던 서일준 의원이 맡게 됐습니다. 또 인수위원회 구성을 박근혜 전 대통령 당선인 때 걸렸던 2주보다 더 앞당겨 서둘러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는데요. 인수위를 구성할 조직도에 대한 설명도 내놨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기획조정, 외교안보, 정무사법행정, 경제1, 경제1은 경제정책, 거시경제, 금융 이쪽이고요. 경제2는 산업, 일자리 뭐 이런 부분이죠, 그죠? 그 다음에 과학기술 교육을 묶었고요. 사회복지문화 이렇게 묶어서. 하지만 7개 분야에 여성 분야가 빠진 것에 대해서는 이같이 답변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성의 문제가 아닌 우리가 말씀드렸던 휴머니즘의 철학을 반영해서 여성 문제 그리고 남성 문제 공이 골고루 다룰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광화문 대통령을 약속한 윤 당선인, 공약을 추진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네, 기존 청와대를 해체하고 광화문 청사에 완전히 새로운 대통령실을 설치하겠다고 강조했던 윤석열 당선인. 곧 출범하는 인수위에도 청와대 개혁 TF를 꾸렸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와대 개혁 TF, 그걸 팀장이 실무적으로 일하는 걸로. 그래서 어떻게 집무실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청와대의 어떤 그런 구성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TF 2개를 잠정 확정했고 특위 부분은 좀 더 고민하겠습니다. 조직은 그 정도로 지금 후보님이 구상이 그런 겁니다. 당선인이랑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랑 만나는 일정 같은 경우에는 언제쯤으로 조율? 그거는 조율 중에 있습니다. 예, 길지 않은 시간에 만나시려고 합니다. 이에 따라 대통령 집무실과 비서실은 정부 서울청사에 있는 국무총리 공간에 임기 동안 지낼 관저는 청와대 인근 삼청동 국무총리 공간이 유력하게 거론됩니다. 이를 위해 오늘 오전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이 국민의힘 당사를 방문해 관련 논의를 했는데요. 어떤 대화를 했는지 직접 들어보시죠.
인수위에 관한 법률이 행정안전부에서 쭉 이렇게 처리하는 거여서요. 행정안전부가 앞으로 이제 비서실이라든지 인수위, 또 국무위원 청문회 준비를 할 때 지원하는 부서입니다. 그런 면에서 당선인 만나서 관계 법률이라든지 또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이야기 나눴습니다. 다만 경호 등의 문제로 실현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답변을 피했습니다. 네, 당선 첫날부터 숨가쁜 행보를 이어갔던 윤석열 당선인이었는데요. 조금 전에는 주한 미국 대사 대리를 만났죠. 네, 조금 전 윤 당선인은 크리스토퍼 델코소 주한 미국 대사 대리와 면담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윤 당선인은 미국은 한국의 유일한 동맹 국가라며 그에 걸맞은 관계로 다시 자리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경제와 기후협력, 보건의료와 첨단 기술 등 모든 의제들이 한미 간의 혈맹 관계를 바탕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오전에는 당선인실에서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를 만나 당선 인사와 함께 한중 관계에 대해 논의하기도 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윤 당선인은 한중 관계가 더 발전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우리나라 최대 교육국이 중국이고 중국의 3대 교육국이 우리나라죠. 한중 관계가 더 발전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예, 싱하이밍 대사도 대통령 당선에 대한 축하와 함께 올해로 30주년을 맞은 양국 수교의 초심을 굳게 지키고 우호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축전을 전달했습니다. 윤 당선인은 또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도 15분가량 비공개 전화 통화를 했는데요. 한일 양국의 관계 개선과 북핵 해결 협조에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민주당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대선 패배 이후 당 수습에 주력하고 있다고요? 네, 민주당은 오후 2시부터 윤호중 비대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대선 패배 이후 오늘 첫 의원총회를 소집했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이번 선거로 나타난 민심을 밑거름 삼아 겸손한 마음으로 다시 시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당을 빠르게 재정비해서 더 많은 국민께 신뢰를 드릴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선거로 나타난 민심을 혁신의 밑거름으로 삼고 돌아선 민심이 있다면 저희를 바라볼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더욱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또 경북과 강원 지역 산불 피해 복구를 돕기 위해 손금으로 국회의원 전원의 세비 30%를 모아 기부하도록 의결했고 이후 비대위 구성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이재명 전 후보는 오늘 자신의 SNS를 통해 지지자들에게 더 나은 변화를 위한 길을 한 발 한 발 함께 걸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이 진 것이지 새로운 대한민국의 열망과 위기 극복, 국민 통합을 바라는 시민의 꿈이 진 게 아니라며 우리의 연대와 결속이 더욱 단단해질 수 있음을 보여달라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국회 스튜디오에서 YTN 엄윤주입니다.